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예. 판사 블랙리스트 점입 가경. 예. 근데 대법관들이요. 이런 일 없었다. 예. 이러고 저항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옳다라는 어떤 논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국민들 앞에서 먼저 반성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 반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예. 그것도 일선 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선 판사들은 그렇지 그렇죠. 않고 대법원 안에 계신 대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 특히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하는 말하자면 사법 엘리트들이. 사법 엘리트들. 예. 한마디로 또 조금 더 비하해서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출세 지향주의자들. 예? 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그 조심스럽네요. 바닥 판사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네. 그 열심히 그 판사의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그럼요. 고생했던 이 판사들의 심정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 열심히 사는 판사들, 진짜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하는 판사들 뒷조사한 거잖아요. 3천 명 예. 판사들.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 볼까요, 제가? 반발 정도 나가셔도 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예. 전원 합의 판결로 넘겼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부에서 법관들이 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 명이서 불일치를 봤어요. 그럼 불일치를 보게끔 한 발 더 들어서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의뢰한 거 아닐까요? 불일치를 이끌어내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불일치가 없으면 그냥 그 부에서 해야죠. 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건 파기환송에서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죠. 예. 예. 자, 판사 블랙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서 더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돼서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그 대법관들의 성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예. 톤을 억제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검찰이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하는 추이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성역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가 아니라 청와대라도 압수수색해야죠. 무슨 일 있으면. 예. 그러지 못해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톤을 최대한 건조하게 가져가면서 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차장이다. 예. 예. 여기가 아마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예. 컴퓨터하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내용을 어떤 확인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완하겠다라는 말은 추가 조사하겠다. 추가 조사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하게 아마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 대법원장이 오후 4시쯤에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예.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 여론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 여론을 예. 받들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예. 추가조사위원회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이죠. 핵심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과 법원 행정처 조직 개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상급 판사를 축소하겠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쇄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말하자면 이번에 문제된 사람들, 이번에 문제된 판사들
교체하겠다 인사해서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원 행정처를 손보겠다는 말은 어쨌거나 지금 불고 있는 우리가 무슨 사법개혁. 그렇죠.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라는 예.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서울중앙지검도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형사 일부에서 공공형사 수사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예. 이것은 본격적인 수사를 대비하는 그런 초석입니다. 그 임종원 그 법원행정처 차장 예. 그 700개가 넘는 무슨 그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들추면은 2011년에 재판한 BBK 재판 기록도 나와요. 그것까지 나오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죠. 왜 나오는 줄 아세요? 8월에 최종 재판 일정이 잡혔다가 12월로 미루잖아요. 그게 그때였나요? 그때였죠.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양승태 예. 대법원장이 2011년 2월에 대법관을 그만두고요. 네, 9월인가에 맞습니다. 가을쯤에 예, 네. 9월인가에 대법원장이 돼요. 맞습니다. 해외 여행하다가 예, 8월로 재판이 결정이 됐다가 네, 추후 지정. 네, 그리고 12월 21일로 넘어가요. 12월 22일이요. 이 12월 22일서부터 2012년 22일까지면은 대선 기간에 꼼짝없이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봉주 입을 막으면 대선 한번 치러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자료가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요? 8월 재판을 왜 12월로 넘겼지?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양승 이 그 체제 예.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추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기에요. 그 시기에 재판이 변호사가 이재화 변호사가 20년 하면서 나는 살다가 추정이란 표현을 처음 봐요 그래. 추후 지정 대법원에서.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그것까지 나오면 뭐 하늘이 저를 도울지 안 도울지 좀 두고 봐야겠죠. 블랙리스트가 정봉주한테까지 오네요. 그러면 네. 이건 하늘이 놀라운 기획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예, 한 개인의 인권 이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농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6년. 6년. 아하.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촛불 시민이 대법원장까지 밀어올렸을 때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만큼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뉴스 브리핑할 때 제가 하는 동안에 네, 이 그 김진태 거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진태 나오나요 오늘? 예, 그래요? 네, 오늘 김진태 춘천의 김진태요? 춘천 김지태. 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내용 나 있습니다. 그거 보지도 않고 있는데 야 이게 저의 초근이 어디에서 멈출까? 지금입니다. 지금 예. 오전 10시 10분 상고심 판단, 지금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태? 예.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 난 전혀 모르고 얘기했는데. 김진태가 누구신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16년 말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부대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예. 일종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김진태 의원. 태국계 아이돌. 그렇죠. 자유한국당 강원 춘천 지역. 어허. 운명의 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 와우.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요. 지역 주민들에게 예. 문자 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예.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아하. 2심에서는 무죄. 받았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대법원 최종 판결은 2심 결과 맞춰갖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선관위에서 고발한 것을 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 무슨 얘기냐? 이거 재판해야 된다면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이에요. 재정 신청을 한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장이 바로 지금의 대법원장인 김명수. 너무 싱글벙글하시는데요. 아니죠. 예. 당시에 이거 너무 문제가 있다.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재정 신청한 김명수
지방법원장이 지금 대법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의 논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일종의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예. 검찰이 왜 이거 기소 안 하냐. 네. 당신들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재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1년에 대법원 무죄 확정했네요. 하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예. 축하합니다. 김진태 의원님. 마르고 닳도록 국회의원 하세요. 예. 오랫동안 하세요. 오랫동안. 축하합니다. 다스 얘기하시죠. 다스 얘기하시죠. 예. 다스 얘기하면 한 다스가 넘는데. 예. 다스 부사장 이동형 씨.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은 회장의 예. 아들이죠. 나 이게 성동격서인데 예. 동쪽에서 북치면서 서쪽을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양동 작전인데 국민들이 너무 많아갖고 잘 몰라. 이제 다스 주인. 네. 지금 다스 수사인데 지금까지는 특활비 수사하다가 네. 느닷없이 또 다스를 쳤어요. 그렇죠. 이상득 의원이 쓰러진 건 다스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특활비 때문에 쓰러졌고. 그렇죠. 검찰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견제도 받아야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개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개혁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렇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래서 검찰 공수처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현재 부사장입니다. 예. 이동영 씨가 총괄 부사장이었죠. 총괄 부사장이다가 예. 이시영 씨, 또 이름이 많으니까 이시영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경영권에 전반적으로 장악이 시작되면서 총괄에서 총괄대를 뺐죠. 총괄자를 빼고 이제 부사장이 됐죠. 부사장. 어제 15시간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귀가를 했는데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취재진이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에다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 네. 아버지 것이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동영 부사장은 검찰이 지난주에 전격 압수수색했죠. 다스 협력업체 IM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동영 씨가요. 예, 오, IM. 예, IM. 협력업체죠. 예. 이동영 씨가 다스는 아버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아버지는 이상은입니다. 아유 자꾸 헷갈리시겠네요. 예. 라고 했을 때 MBC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또 말이 좀 달라요.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부사장하고 전직 직원이 통화한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전직 직원은 이걸 또 왜 녹취를 해놨을까?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 자체가 예. 서로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다 무너져 있었던 아니,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 다스, BBK 다스, 도곡동 땅 이것이 95년서부터 문제가 됐으니 언젠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 그럴 때 내가 종이 쪽지 하나라도 거들겠다. 그렇죠. 이런 심정으로 녹음하는 거죠. 미약한 힘이나마 예. 좀 밀어내겠다라는. 그분이 미건스 아닐까? 정봉주 감옥 가는 게 억울해서 녹음하는 건 아닐까? 지금 미건스라고만 하셔도 다 청취자들이 아시는 거죠. 그럼요. MBC 보도를 보면은요, 이 부사장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네. 다스 입사에 빠르게 승진을 하면서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아, 이동영 씨가? 네, 오호.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예. 이상은 씨에 대해서요.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뭐 이렇게 뭐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뭐냐면 그 이상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 이상은 회장이 이시영 씨가 너무 빠르게 승진하니까 이게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예. 반감이 있다. 아빠 뉴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래요. 아 근데. 그렇죠. 예예예. 예. 아빠 뉴스에서 그러면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렇죠. 예. 대북 네. 공작금 유형 수사 중으로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포청천. 포청천입니다. 근데 이거 한겨레 하원 기자가 미리 그 취재하다가 느닷없이 민병두 의원한테 넘어가 돼. 두 분이 뭘 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 예, 그건 아니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예. 그 중요한 건 대북 공작금이란 얘기입니다. 그 국정원 돈 가운데 특수활동비도 매우 중요하죠. 예. 어쨌든 세금입니다. 그럼요.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공작금, 대북 공작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휴민트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뭐랄까요 영수증이라든가 증빙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대북 공작금으로는 뭘 했다는 거죠?
대북 공작금으로 예. 야당 정치인들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